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8% 넘게 하락했습니다. 역대 가장 크게 떨어진 건데 강원도의 내림세는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온도차가 적지 않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은 10년 만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 4.37%만 내려 전국에서 하락세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동과 영서 지역의 온도차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원주가 10% 정도, 영월과 춘천이 7% 넘게 떨어지는 등 영서 지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강릉이 5% 넘게, 양양은 4%가량 올랐고 동해와 고성, 속초도 일제히 상승하는 등 동해안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바다 전망이 있고 KTX 개통으로 교통망이 좋아져 투자자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거래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강원도 내 공동주택 거래의 경우 외지인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보다 60% 정도 감소하며 아파트 거래량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2023년 들어 강원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외지인의 경우에는 약 60%, 전체적으로는 약 40% 정도 고금리 영향을 받아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로 수도권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매수세의 영향이 강원 지역까지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금리 정책이나 실물 경기 등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각 지역별 입주 물량이나 분양 물량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강릉은 12,000가구, 동해와 속초는 2,000가구가량 늘어 주택 수요가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2년 전 원주교도소 재소자가 영치금을 받고 동료 수감자들한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래해왔다는 투서가 나와 교육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최근에도 원주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끼리 마약류 약품을 은밀히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또다시 마약 사건이 불거진 원주교도소. 내부 재소자 5명이 서로 마약을 주고받고 이를 투약하다 적발됐습니다. 마약 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46살 이모 씨. 작년 6월 동료 재소자 26살 변모 씨에게 졸피뎀 등 마약 성분의 알약을 건네줍니다. 수용동 복도에서 마주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휴지로 감싸놓은 약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후 9월에도 졸피뎀이 든 알약 3알을 변 씨에게 건넸고 변 씨는 받은 알약을 동료 재소자 1명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졸피뎀이 든 알약 3알을 처방받고 동료 재소자와 책 안에 껴놓는 방법 등으로 주고받은 재소자 2명도 추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모두는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요청 의견을 보내주시면 여러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목 보내주시면 일전에 재소자 간 마약 거래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원주 교도소가 또다시 비슷한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원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재소자의 투서로 원주 교도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이 폭로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투서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원주 교도소 안에서 마약류 약품을 거래한 혐의로 재소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재소자들이 처방받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직접 먹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이제 수용자들이 입안에서 삼킨 걸 흉내를 내면서 그거를 혀 밑에다가 두고 있다가 빼내가지고 말리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난해 원주교도소에서는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수감자가 무기징역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5분쯤 동해시 북동쪽 51km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깊이가 30km로 분석됐고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에서는 나흘 전에도 남쪽 4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올 들어 규모 2.0 이상 지진이 모두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강릉 산불로 27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복구비용 3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로 사망 1명, 중상 1명 등의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식당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헥타르 등 모두 274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철거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으로 341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체제에 돌입합니다. 강원도는 최근 수년간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 침수, 폭염 등으로부터 한 명의 인명피해도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기상특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용과 실제 청구된 진료 내용이 다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앱에서 재정지킴이 제한신고센터로 들어가면 진료받은 내용과 청구 진료 내용이 다른 병의원을 신고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양도하여 병의원에서 급여를 받은 부정사용도 신고 가능합니다. 건보공단은 기존 신고 메뉴와 달리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신고해야 하는 메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